안녕하세요, 야구보라 시청자 여러분. 저는 야구보라의 이보라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가워요. 아니, 반갑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봤는데 오늘 되게 막 오랜만인 것 같고 반갑고 막 그러네요. 나만 그런가? 반가워요. 영혼 없는 잘 들었습니다. 우리 하피디님 복귀 방송 아닙니까? 그렇죠. 반갑습니다. 아이, 너무 오랜만이에요. 오랜만. 전혀 그러니까. 공백이 없었고요. 거의 뭐 평소와 다름없이 저로 채워졌었던 아주 제가 집에서 지켜봤는데 네. 너무 힘들어 보이시더라고요. 저 그날 많이 힘들어 보였나요? 들어갈 틈이 없잖아요. 스피님 얘기하고 계시면. 맞아요. 그래갖고 이렇게 고개가 이렇게 조금씩 떨어지더라고요 이제. 그 배트에 맞으면 그 힘은 진짜 이 타의 추정을 좀 부러워한다고 봐야 돼요. 진짜 타구 속도도 지금 김동엽 살리기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지 않을까. 그거 보고 많이 힘드시구나. 아니 이렇게 잘 듣느라고 그러니까요. 이렇게 저기 귀 말이죠. 기울여 듣느라고. 방송을 열심히 할 생각을 해야지 뭔가 오디오를 비게 하는 거 열심히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은 컨디션이 제가 지금 좋아요. 너무 좋아요 오늘. 네, 지금. 제가 지금 좋아서 네. 좋은 방송 나올 것 같아요. 네. 빨리빨리 끊어가도록. 네. 왜 끊어가요? 그래서 오늘은 2020 시즌 프리뷰 마지막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화 이글스를 살펴볼 시간이죠. 지난 시즌의 모습부터 차근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승률이 4할 3리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어서 팀별 상대 전적을 또 좀 살펴봤는데 키움, KT, 롯데와는 상대 전적이 동률이고 그 어떤 팀에게도 우세 시즌을 보내지 못한 한화의 2019 시즌이었습니다. 전반적으로 하위권에 랭크되어 있는 성적이고 특히 수비 성적이 굉장히 좀 부진한 게 눈에 들어왔어요. 팀 타율 8위, 안타 8위, 팀 실책 3위 이렇게 좀 부진한 성적을 보였습니다. 최드벨 선수, 서폴트 선수의 이야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2018 페넌트 레이스 3위였던 한화였죠. 하지만 2019 시즌은 좀 시작 전부터 이런저런 일들이 있었고 리빌딩을 기조로 내세웠던 시즌이었는데 선발 투수로 등판한 선수만 15명이었고 불펜도 안정적이지 못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결국 9위라는 성적으로 시즌을 마감하게 됐는데 한화의 지난 시즌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시작하면서 이제 하주석 선수가 부상으로 낙마됐고 네. 그리고 그 외에 이용규 선수의 그러다 보니 팀 분위기를 초반부터 잡고 가지 못했다. 그리고 생각지도 못했던 공백의 자리가 이제 두 자리나 나다 보니까 타선에서는 그런 문제점이 생겼고 토종 선발이 없었기 때문에 외국인 선발들도 마찬가지로 자신들이 끌고 나가야 될 것들이 너무 많았다. 네, 초반에 할 게 이렇게 생각됩니다. 스피디님은? 외국인 선발 주투수가 굉장히 잘해줬고 포수 쪽에서 굉장히 안정적인 모습을 보였으며 정은원 선수가 2루로 완전히 안착을 한 굉장히 좋은 시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국내 선발진을 결국 찾지 못하고 무너지면서 리빌딩을 한다라고 이제 후반부에 좀 신입급 선수들 기용하며 좀 가긴 했지만 그냥 뭔가 첫 단추를 잘못 깨고 나니까 연쇄적으로 모든 것들이 좀 다 어긋난 그런 시즌이었던 것 같아요. 진짜 말 그대로 그 직전 해 성적이 좋았기 때문에 지난해 성적이 더 아쉬움이 남을 수밖에 없는 한화인데 그러면 올 시즌을 맞이하는 한화의 변화를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전력 플러스 마이너스를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2차 드래프트로 정근우 선수가 팀을 옮겼고 대신 이해창 선수, 정진호 선수, 이현호 선수를 영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트레이드를 통해서 지성준 선수와 김주현 선수가 또 전력 마이너스가 됐고요. 대신에 장시환 선수 그리고 김현우 선수를 영입했습니다. 코칭 스텝 변화도 저희가 자막으로 준비를 했어요. 이렇게 좀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분도 앞서 얘기를 해주셨지만 사실 지난 시즌은 정말 리빌딩의 기조를 보였어요. 이게 자이든 타이든 좀 올해에도 이 기조를 이어나가야 된다고 보시나요? 2차 드래프트로 정진호 선수가 왔고 방출 선수로 이제 김문호 선수라든가 최승호 선수 이런 선수들이 오면서 뎁스가 탄탄해진 게 이런 약점들을 조금 보완하지 않았나. 그리고 호잉을 제외한 외야 두 자리가 다 구멍이었는데 올 시즌에는 그 한 자리 이용규 선수가 들어오고 나머지 한 자리를 찾기 위해서 모든 선수들이 약간 박 터지게 싸우는 느낌이라서 이렇게 되면은 건전한 시너지 효과도 또 나올 것 같고 조금 기대는 되긴 합니다. 작년보다.
작년에 어떤 그 리빌딩이라는 게 좀 관계적인 측면도 좀 있었는데 작년보다는 좋은 성적을 좀 내야 되는 시즌. 그러니까 아마 그쵸. 목표는 5강일 것 같고 일단 작년보다는 전력 보강이 확실히 이루어진 해예요. 올해는. 예. 근데 외국인 선수가 또 모두 재계약을 했어요. 한화 같은 경우에는 좀 이번 시즌 외인 선수들의 활약은 좀 어떨 것 같으세요? 예상해 보자면. 한화의 외국인 두 투수가 후반기에 진짜 대활약이었잖아요. 그렇죠. 서폴트 선수가 9경기 5승 2패, 방어율 2.07. 후반기. 네, 후반기 성적만. 최들배 선수가 6연승을 하고 이 선수들이 어느 팀의 표적 선발로 등판하게 될지 네. 우승의 향방은 이 두 선수가 뭐 잡고 있다 뭐 약간 그런 식으로까지 얘기가 나왔었는데 작년 시즌에 적응이 끝났고 올 시즌에 다시 모습을 드러내는데 당연히 제 생각에는 확실히 더 잘할 것 같아요. 하나 하면 일단 뭐 10승 투수, 10승 외국인 투수를 찾기가 굉장히 어려웠던 그 암울했던 시절이 그쵸. 있었단 말이죠. 근데 두 선수가 모두 10승 이상을 거뒀다라는 건 분명히 검증이 됐고 올해도 괜찮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단 이제 호잉 선수 같은 경우에는 18 시즌에 비해서 19 시즌 때 조금 파괴력이 좀 떨어지긴 했어요. 아마 공인구의 영향도 분명히 있을 텐데 그래도 이만한 타자를 구하는 건 뭐 사실 쉽지 않죠. 세 선수 모두 안착시키길 잘한 것 같고 그리고 투타에서 분명히 좀 기대를 해볼 만한 시즌이다라고 생각이 드네요. 네. 어떤 선수의 활약이 좀 필요할까요? 한화의 이번 시즌은. 장민재 선수. 어. 작년 시즌에 그나마 있던 토종 선발진의 기둥? 근데 이제 장민재 선수가 하위권 로테이션에서 조금 더 역할을 좀 더 확실하게 해주고 10승 투수까지 이제 성장을 해준다면 맞아. 아직 20대입니다. 아직 더 클 수 있어요. 그러니까 10승 투수까지만 딱 올라온다면 장민재 선수가 좀 더 기대가 되고 저는 타자를 좀 더 얘기하고 싶은데 하주석 선수. 하주석 선수. 네, 물론 큰 부상을 겪고 난 다음에 다음 시즌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어려울 수도 있고 아직 적응의 시간이 더 필요할 수도 있겠지만 이 작년 시즌에 유격수 거의 오선진 선수라든가 몇 명 안 되는 선수들로 메꾸면서 그냥 시즌을 달렸어요. 하지만 하주석 선수가 복귀를 해주면서 이전에 해줬던 만큼만 해주면은 충분히 하나도 한번 해볼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용규 선수. 예, 올해 어쨌든 새로운 또 캡틴으로 이제 선발이 좀 됐고 최근 기사를 통해서도 굉장히 야구에 대한 어떤 갈증, 갈망이 또 있기 때문에 굉장히 기대가 되죠. 더구나 또 캡틴이고 결국에는 센터 라인이 강한 팀이 어떤 좀 강팀이 되잖아요. 이 최재훈이라는 작년에 활약을 했던 포수가 있고 2루는 확실히 정은원 선수가 자리를 잡았단 말이에요. 하주석 선수가 돌아왔고 외야는 거의 뭐 뎁스가 굉장히 풍부해졌어요. 추가적으로 선수를 영입하고 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쪽에서 좀 안정적으로 풀어줄 수 있는 이용규 선수의 좀 활약이 좀 중요하고 그래서 그쵸. 이용규 선수가 어떤 활약을 해주느냐가 이번 시즌에 좀 키다라고 생각이 드네요. 오랜만에 질문하네요. 그래서 이거 진짜 무서워요. 그러니까 이거 대답 한번 잘못해갖고 거의 댓글이 난리 나요. 매번. 근데 그러니까 이게 오랜만이니까 또 한번 좀 설명을 해드리자면 저희가 이 프리뷰를 10개 팀을 모두 진행을 하면서 정말 1위부터 10위까지 꼽아보고 있는 거라서 어느 자리에 어떤 팀이든 어쨌거나 들어가야 된다는 점. 저희 처음부터 야구보라의 컨셉이 비전문가거든요. 저희 비전문가입니다. 잠깐만요. 볼것 같은데요 지금. 저희 전문가 아니에요. 저희 기자도 아니고 누나요? 그냥 야구계 관련 업종에 있는 팬들이 만들어 나가는 네? 맞아. 그리고 실제로 직책도 PD라서 거의 그냥 PD라고 하는 건데 지금. 너무 저희도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주관적인 이야기 막 나누잖아요. 그냥 그런 걸로 생각해 주시고 생각은 다를 수 있으니까. 그럼요. 그러니까 다른 점을 꼬집어 주시는 거는 괜찮지만 인신공격은 하지 말아주세요. 저기 굉장히 지금 여린 사람들이어가지고. 굉장히 마음이 어려서 그냥 제가 먼저 할게요. 이럴 거면 내가 하지 뭐. 사장님이 울지 말라고. 네. 제가 먼저 할게요. 저는 일단은 이제 공동 7위. 이제 검증된 두 외국인 투수. 결국에는 국내 선발진이 가장 문제예요. 불펜에 과부하가 안 걸리고
최대한 또 많은 승수를 쌓을 수 있고 타력이라는 건 뭐 크게 이렇게 뭔가 승수를 크게 보장해 준다라고 보기 좀 어려워요. 강력하기 전까지는. 그래서 투수력이 좀 선발진에서 좀 부족한 부분이 있고 그리고 내야 뎁스가 조금은 좀 불안한 측면이 보여서 일단은 공동 7위? 네, 공동 7위 정도? PD님? 네? 네. 4위 같은 9위 정확히 얘기해요. 정확히 얘기해. 좀 진지하게 얘기 드리면 하나의 전력이 약해서 9위라고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라 타 팀들, 특히 상위권 팀들의 올 시즌이 떨어질 것 같은 느낌이 별로 안 들어요. 하나의 이 빈 곳들이 여전히 많이 보이는 거예요. 아직 그래도 하위권 로테이션 그리고 마무리는 정우람 선수가 보겠지만 정우람 선수까지 어떻게 갈 것인가? 7, 8회는 누가 막아주지? 올라오지 않는 유망주들과 평균 연령이 35 이상의 중심권 타자들이에요. 이용규 선수도 마찬가지고 지금 그러다 보니 하나도 올 시즌을 볼 때 선수를 보면서 야구를 보는 재미를 느끼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아 근데 말이죠. 그 작년에 김태균 선수가 좀 부진했고 이용규 선수는 아예 빠져 있었고 하주석 선수 또한 빠져 있었어요. 근데 뭔가 이 선수들이 본인의 어떤 성적 이상의 성적을 거둬주면 당연히 5강 싸움은 충분하고 그 위까지도 볼 수 있는 전력이 될 수 있죠. 왜냐하면 정말 외야가 너무 좋아요. 외야 보강을 너무 잘했고 그리고 장시환 선수 데려온 건 정말 잘한 선택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뭐 국내 선발진이 부족한 건 사실인데 방금 하준 PD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불펜 쪽에서도 좀 문제를 제기했지만 제가 봤을 때는 괜찮다. 이게 완전히 너무 걱정할 정도까지는 아니다. 이런 좀 베테랑 선수들이 마지막에 이번 시즌에 좀 이렇게 불태워주면 충분히 5강 승산이 있다고 좀 보여지죠. 자 이렇게 저도 한마디만 더 보탤게요. 한마디만. 하나가 2018년에 3위를 했을 때 그때 누가 3위 할 거라고 예상한 팀이 없었어요. 아 맞아, 그건 맞아요. 그리고 그때 불펜에도 마찬가지로 새로운 얼굴들이 계속 나와주면서 이게 하나가 올라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되고 노장과 신구의 조화가 정말 잘 이루어져 갖고 2018년에 3위를 했거든요. 올 시즌에 똑같이 그렇게 되지 않으리라는 법 없습니다. 아 그쵸, 네. 그쵸. 야구는 해봐야 아는 거고 맞아요. 시즌이 시작해봐야 아는 거죠. 보니까 보아잉콩님 하나는 뭐 저도 그 재미로 보니까 7위 해줘도 행복하다고. 선수 크는 재미로. 그럼 네. 잘 커서. 근데 희망을 버리지 마세요. 그럼 어떻게 예. 될지 몰라요. 어떻게 될지 모르죠.